자, 이제 우리 물리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 물리원. 아마 페이지로는 우리 파일로 페이지 6쪽, 7쪽, 그리고 넘어가서 13쪽, 14쪽. 13쪽, 14쪽을 아마 풀이하게 될 것 같아. 자, 물리원 첫 번째 한번 볼게. 6쪽 1번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다. 힘과 운동. 힘과 운동. 자, 1번에 보니까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합력, 동그라미.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한다.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합력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알짜힘이란다. 알짜힘, 동그라미. 합력이 알짜힘이다. 두 번째, 물체가 계속 정지. 계속 정지의 밑줄. 등속 직선 운동 밑줄. 그러면 계속 정지. 정지가 아니라 계속 정지.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 그 얘기는 방향도 빠르기도 일정하구나. 방향도 빠르기도 변함이 없구나. 분명히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운동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얘들은 운동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힘이 0이었다. 어떤 힘? 알짜 힘이 0이다. 운동의 변화가 없다. 2번 3번 물체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세 번째,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힘을 줬다. 가는 방향으로 밀어주면 빨라지겠지. 그럼 속력이 빨라지는 거다. X. 4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 받으면 느려질 거다. 그렇지. 가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했다. 분명히 느려질 거다. 5번. 자, 아마 어떤 애들 의심할 거야. 선생님, 내가 이 물체를 위로 던졌거든요. 던졌는데 그러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지. 위로 올라가고 있다가 중력이 작용.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오겠지만 일단 순간 던지고 그 이후에 직후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자. 느려질 거다. 됐지? 그래서 4번은 5번에 같은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기 밑줄 쫙. 그러면 같은 속력으로 계속 움직인다? 힘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랬지? 같은 속력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을 받으면 안 된다. X. 정답은 몇 번? 55XOX. 자, 이번에 한 물체의 오른쪽으로 10N, 20N.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10N과 20N, 힘의 크기는 벡터량이라고 해서 길이로 표현을 하는 거야. 힘 크기를. 같은 방향이니까 뭐 할까? 합하면 되겠다. 합력은 몇 뉴턴? 30N이 오른쪽이다. 30N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됐지? 3번 관성. 자, 우리가 하던 뉴턴 운동 법칙 관성.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었다. 바로 기억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관성은 얘들아. 일단 적어두자. 어디에 비례? 그치, 질량에 비례. 무거우면 잘 안 변해요. 가벼우면 잘 변해요. 그리고 현재 운동 상태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현재 운동 상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지 관성도 있고 운동 관성도 있다. 기억에 정지해 있는 물체 관성이 0이다. 땡. 관성 있다. 두 번째, 질량 크면 관성 크다. 5. 세 번째, 관성은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5. 정답은 니은, 지근. 4번, 여러 가지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둘째 줄에 알짜 힘이 0이다. 알짜 힘이 0이다. 다른 말로 합력이 0이다. 정말 힘 안 받아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운동 상태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 됐지? 그러면 일단 현재 거 그대로 유지할 걸. 정지하던 거 계속 정지. 두 번째, 운동하던 거 계속 그 방향 그 속도. 등속 똑같은 속도로. 방향도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일단 기억. 정지 상태 유지. 맞다. 유지의 동그라미. 니은의 등속 직선 동그라미. 자, 디귿은 일단 무조건 아니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디귿의 등속 원 네모 박스. 지금 이런 얘기했다. 등속 원. 밑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자. 동그라미 하나 그리자.
얘는 안쪽으로, 중심 쪽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면 수직 방향으로는 날아간다. 운동을 하려고 한다. 힘 안 주면 멈추거나 그 방향으로 날아갈 거다. 접선 방향으로. 그래서 등속 원동은 언제 빙글빙글 도는 건 힘을 가할 때만 작용한다. 그래서 뒤쪽에 가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정답은 기억니은. 자, 5번에 망치가 왜 이렇게 됐을까? 헐거워진 망치가 있대. 이런 망치. 자, 볼 일이 별로 없었을 건데 이게 진짜 나무다. 나무고 거기에 쇳덩이가 진짜 박혀 있는 거야. 쇳덩이가 이렇게 박혀 있어. 이거 뭐 특별히 뭐 핀 이런 거 있지 않아. 그냥 훅 박혀 있는 거지, 나무에. 근데 이게 워낙 무거우니까 망치 쿵쿵쿵 친다고 휙 날아가진 않는 거지. 그래서 고정돼 있는데 얘가 좀 헐고 어떻게 망치를 내리치는 거야. 내리쳐. 그러면 망치도 요거 망치 머리도 망치 자루도 둘 다 내려가고 있었는데 책상 바닥이라든지 완전 바닥인 거야. 그러면 자루는 더 이상 못 내려가지. 하지만 이 망치 머리 안 그래도 무거웠는데 망치 머리 얘가 아래쪽으로 쭉 관성이 작용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단단히 꽉 박혀버린 거야. 이랬어. 운동 관성이란다. 1번 망치 자루를 바닥에 쿵쿵 부딪히면 자루는 갈 데가 없지. 멈출 거다. 두 번째, 망치가 머리가 계속 운동하는, 그치? 망치 머리는 계속 내려가려 합니다. 내려가고 있던 거 내려가려고 한다. 무슨 관성? 운동 관성. 세 번째, 질량이 작을수록, 관성은 질량하고 비례한다. 질량이 커야지 관성이 크다. 그 때문에 잘 박힐 거다. 묵직한 게 잘 박힐 거다. X, 질량이 커야지 단단하게 박힌다. 됐어. 여기까지가 관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옆에 다시 1번 뭐가 나왔느냐? 마찰이 있다 없다? 마찰이 없다. 마찰 X. 수평면 위에 놓여 있대. 그러면 마찰은 없는데 놓여 있는 물체가 몇 킬로그램짜리냐? M, 2. 질량이 2kg이래. 질량 제시됐지? 몇 뉴턴? 이렇게 4뉴턴을 선생님 저거 힘인데요. 그러니까 힘 있고 질량 있으면 뭐 생각나야 돼? 그래, F는 MA 생각나야 돼. F는 MA. 자, 그럼 한번 볼까? 바로 1번. 2초 동안의 가속도는 얼마일까? 2초 동안 당겼대. F는 MA. A는 M분의 F. 그럼 얼마? 2kg에 4N. 가속도 크기는 2m/s 제곱. 2m/s 제곱. 단위 조심해야 돼. 주의. 2번. 2초인 순간 이물체의 속도. 그러면 사실은 아직은 설명 못했는데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있다. 속력이. 그러면 가속도. 얘는 의미가 뭐냐면 1초마다 2m/s씩 빨라진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면 0초였다가 1초, 2초 이렇게 된 거지. 1초일 때 속도가 얼마가 됐다? 2가 되었다. 그러면 1초마다 2가 빨라지는데 2초가 되면 얼마가 됐을까? 4까지 됐겠지. 됐지? 그래서 이 공식을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건데 V는 V0 플러스 AT라고 요게 있다. 자, 지금 안 적어도 되겠다. 어쨌든 속력은 AT 속도 변화 때문이다. 정답 얼마? 4m/s가 될 거다. 자, 큰 2번. 질량이 M, 2M, 3M. 그치, 물체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데, 힘을 얼마 주는 거야? F 주고, 3F 주고, 또다시 F. M, 2M, 3M. 뭐 물었을까? 그치, 쌤 생각이 그래. 질량과 힘을 알려줬지. 가속도 묻겠지. 밑에 아니나 다를까 있네. 가속도의 크기. 부등호, 등호 써라. 자, A는 뭐분의 뭐? M분의 F. 아직은 안 익숙하겠다. F는 MA로 익숙한데 A는 M분의 F.
자, 그럼 A, B, C 순서대로 하자. 그럼 M과 F 기호를 뺄게. M, 1, 2, 3. F, 1대 3대 2. 그럼 얘를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누가 제일 작아? C에게 제일 작고 A고 B가 1보다 크니까 제일 큰 거네. 그치? 쌤은 꼭 안 보더라도 따라 쓸 수 있겠지? 큰 3번. 큰 3번.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힘인 거야. 아, 딴 건 상관없이 시간이고 힘이다. 얼마의 힘을 줍니까? 4초가 될 때까지 5N의 힘을 주는 거야. 매끄러운 수평면 위에 정지. 그래, 어떤 물체가 여기에 2kg짜리인데 정지해 있대. 근데 이렇게 힘을 줄 거래. 지금 잠깐만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제시된 게 뭐지? 그래, 쌤이 좋아하는 거 있네. 질량하고 여기 힘하고 그리고 힘이 일정하지. 힘이 일정하니까 질량하고 힘. 오, 가속도는 n분의 f 2분의 5. 가속도가 얼마? 2.5 미터 퍼 세크 제곱. 그치? 요거 A는 n분의 F 2.5 미터 퍼 세크 제곱. 기억에 OX 5. 그러면 쌤이 다음 시간에 할게 라고 했는데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이 값이 0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1초마다 2.5 미터 퍼 세크 증가하지. 그러면 여기다가 2초가 곱해집니다 라고 하면 세크 제곱이었지. 세크 하나 없어지고 5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라. AT를 곱하면 그게 속도 변화가 될 거거든. 처음에 정제인데 속도 변화가 5다. 1초 만에 2.5, 2초가 되면 5. 그래서 니은의 OX 5.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요거 알아두면 편하겠다. 디귿. 여기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이게 거리 S는 뭐라고? VT. 여기서 조심해야 돼. 요거는 사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강조를 할 건데 S는 VT인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첫 번째 정제했었지. 그리고 2초 후에 됐을 때 얼마? 5m per sec가 됐잖아. 그럼 속력은 일정했을까? 그렇지 않았어. 속력은 일정하지 않았으니까 한마디로 VT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된다고요. 평균 속력 어떻게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3과 자연학 할 때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0에서부터 5까지 일정하게 증가할 때 내가 시험을 쳤는데 5점 만점이야. 1점, 0점부터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까지 받은 거지. 몇 번 시험 친 거야? 6번. 평균은 얼마? 2.5가 되는 거야. 2.5. 그래서 평균은 중간값이 될 거다. 2.5 그리고 4초. 이렇게. 그래서 0초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가? 아, 얘는 쏘리. 뭔가가 얘는 아까 2초일 때 속력을 물었거든. 이렇게 됐고 여기서 물은 건 쏘리 4초까지 0에서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 그럼 다시 한번 할게. 그럼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있을 건데 쭉 증가할 거래. 왜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F는 MA거든. 가속도가 일정해. 속도 증가가 일정. 그럼 얘는 1초에 2.5. 그러면 2초가 되면 속도가 5만큼 커졌지. 다시 한번 2초가 되면 또다시 5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4초가 됐을 때 속력은 10m per second. 그러면 이게 VT. 지금 VT에서 면적은 거리예요. 나쌤 아까 요렇게 얘기하는 건 소리 뭐였느냐? 2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되겠네. 그럼 여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속력이 10까지 되는 거야. 그럼 0에서 10이니까 평균은 5. 그러면 5m per sec고 4초가 됐으니까
S는 V바티. 속도 평균이 5, 4초. 그래서 몇 미터? 20미터. 되겠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면 조금 수월하다. 4번. 4번. 이제 너무 빡빡하게 적었나? 너무 빡빡하게 적었나? 4번을 쌩미 이렇게 지워서 다시 얘기 좀 할게. 애들 보기 편하게 했으면 조금 더 크게 적어줄게. 4번에 자,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력. 그러면 우리가 중3 거 토대로 기울기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시간당 속도 변화, 얘를 다른 말로 속도, 액셀러레이션, 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봐봐. 몇 초 동안에? 10초 동안에 속력이 얼마까지 됐느냐? 얘는 20까지 됐대. 20까지. 이거 쌤 하나는 빨간색으로 할까? 이렇게 됐을 때 밑에 건 속력이 얼마까지 됐냐면 10까지 됐대. 10까지. 우리 빨간색, 파란색 좀 헷갈렸는데 A, B. 그러면 혹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A 기울기는 10초 동안에 속도가 여기서 0에서 출발한 거다. 20이 변했다. 가속도는 2m/s 제곱. B의 가속도는 어때요? 라고 하니까 시간 10초 동안에 속도가 0에서 10까지 10만큼 변했다. 가속도는 1m/s 제곱. 그치? 자, 그러면 얘를 구해놓고 문제를 해야 되는 거야. 괄호 1번에 봐봐. 괄호 1번에 A, B.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대. 힘이 똑같대. 그러면서 뭘 물었냐? 질량 어때요? 이렇게 물은 거지. 자, 우리 공식이 뭐라고? F는 MA. 그러면 힘이 일정하다. A와 B는 가속도가 몇 대 몇? 2대 1. 힘이 일정하단 말이야. 두 개 곱이 일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가속도와 질량의 곱이 일정하다. 두 개는 반비례 관계겠네. 가속도가 2대 1이면 질량은 1, 2가 돼야지. 알겠어? 그 질량은 몇 대 몇? 1대 2다. 그러니까 요게 A의 질량과 B의 질량. 이번에 질량이 같을 때 힘 크기. 이번에는 질량이 똑같대. 자, 해볼까? 그러면 F는 MA. 쌤 같은 거 네모 박스. 근데 A와 B 가속도는 몇 대 몇? 2대 1. 그러면 남았는 건 힘과 가속도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잖아. 그럼 힘이 몇 대 몇? 2대 1. 2대 1. 됐어? 이렇게 그래프 보는 게 중요하긴 하다. 5번. 힘의 상호작용. 상호작용. 자, 힘은 상호작용 하는데, 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했다. FAB는 마이너스 FBA다. A가 B한테, B가 A한테. 서로 부호가 방향을 의미할 거다. 방향은 반대다. 그리고 크기는 같다. 얘를 갖다 뭐라고 해? 작용, 반작용. 작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통상적으로. 기억에 1번에 작용, 반작용 관계의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자, 이거 한 번만 더 보고 FAB 등호 마이너스 FBA. 됐어? 또 두 번째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은 얘들아, 작용, 반작용은 어떤 물체? 두 물체지. 합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합력을 구할 수 없어. 안 돼. 합력은 언제? 그래. 한 물체에 누군가가 여기서도 당기고 여기서도 당기면 쌤 뭐라 그랬지? 힘의 평형이라고 하지 않았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얘는 R자 힘이 얼마? 0. 힘이 평형 상태다. 이거 어떻게 해? 쌤 어제 설명할 때 FAC, FBC 그래서 A가 당겨주고 C가
힘 받았다. B가 당겨주고 C가 힘 받았다. A가 C한테, B가 C한테. 이렇게 되면 한 물체지. 한 물체. 일단은 합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가 있다. 알점이 얼마더라? 0이더라. 이렇게. 됐지? 작반되는 경우에는 안 돼. 자, 작반 예시가 3번에 사람이 벽한테 F, 사람이 벽한테 힘을 주면 벽도 똑같이 사람한테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더라. 됐지? 자, 6번. 6쪽에 5번에 4번. 태양이 지구로 당기는 힘, 지구. 얘들아, 무조건 주어, 목적어 바뀌면 이게 작반인 거야. 작반. 태양이 지구한테, 지구가 태양한테, 지구가 달한테, 달이 지구한테. 다 작용 반작용. 크기가 반드시 같을 거다.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해. 태양이 질량이 훨씬 더 클 거다.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 엄청 작아. 근데 지구는 질량이 작을 거니까 가속도가 엄청 커. 얘가 움직이겠지. 이해됐지? 그런 관계로 본다. 정답은 OX55. 됐습니까? OX55. 자, 7쪽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그래서 5번까지 연결된 거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지구. 그러면 지구상에 책상에 책이 놓여 있다. 그러면 이 책 안에 누가 힘을 줄까? 책한테. 지구가 책을 당길 거고 책상면이 책을 떠받칠 거고 지구가 책을 당길 거고 그래서 책을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힘은 두 개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 두 힘은 목적어가 똑같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평형 상태 얘기할 거다. 힘의 평형. 자, 일단 첫 번째 질량이 얼마? M인 물체가 있다. 중력 가속도 G라고 할 거다. 1번 중력의 크기. 자, 밑에다가 중력의 크기 네모 박스. 중력의 크기.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할까? 그 물체의 무게. 중학교 때 9.8M mg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우리가 중학교 때 중력 가속도 상수 9.8 이렇게 이야기했대. 우리는 고등학생 때 뭐로 하자? mg. 숫자 괜찮아요? 이렇게. 2번 물체 작용, 중력의 반작용. 중력, 동그라미, 중력을 다른 말로 풀어. 중력을 다른 말로 풀면 어떻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거기에 뭐라고? 반작용에 해당하는 힘을 물었지. 그럼 주어, 목적어를 바꿔야지, 교원. 누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그치? 그럼 크기는 어때요? 지구가 물체 당기는 게 쌤님이 알기로는 mg거든? 그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얘도 값으로, 크기로는 mg인 거야. 이랬니? 그럼 지구가 물체가 지구를 같을 거다. 3번 중력 외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 가지 더 쓰시오. 이거네. 책상면이 책을 떠받친다. 이게 3번 문제의 답이다. 3번 책상면이 책을 떠받친다. 4번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이 물체 위로 아래로 이동해야 하네? 안 해. 4번 이 물체는 운동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알짜 힘. 운동을 변화시키는 알짜 힘이 0이다. 그렇지? 그 답은 0뉴턴. 5번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1줄.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밑줄. 물체가 지구를, 지구가 물체를. 주어, 목적어 교환이지. 주어, 목적어 교환이면 작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크기 같다, O. 두 번째, 물체 작용은 중력과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평형. 중력, 책상이 떠받치는 거, 지구가 물체를, 책상이 물체를, 물체를, 책을. 아, 목적어가 일치했네. 그럼 얘는 뭐? 힘의 평형이다. 가능하다. O. 세 번째, 3번 도심, 별표.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은 이런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은 쌤 생각은 이렇다. 교실 바닥이 책상만 떠받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물체까지도 같이 떠받쳐야지. 왜? 책상 바닥 이 책상을 지구가 책상을 당기지. 물체가 책상을 누르지. 또 목적은 책상을인 거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지구가 당기는 게 물론 크고 물체가 누르는 게 별로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책상이 움직이지 않아.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다는 얘기는 바닥이 책상을 이거 두 개 합했는 만큼 길게 바닥이 책상을 떠받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목적어를 책상을로 하는 힘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 5번에 3번 별표 됐어? 3번 X였다. 4번에 책상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 물체가 책상을, 반작용, 주어, 목적어 교환. 책상이 물체를. O. 됐어? 자, 옆에 13번 적힌 물체. 줄줄줄줄줄 매달린 물체가 가겠네. 하나, 둘, 세 개. 얘가 2kg, 3kg, 4kg. 지금 성격이 좀 급하다. 줄이 막 다 끊어졌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몇 뉴턴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18뉴턴. 이 물체가 A고 B고 C고 그리고 줄이 P고 Q고. 얘들아, 그러면 PQ 있었을 때 장력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같고 여기서도 장력은 왼쪽, 오른쪽 다 같아야 되는 거다. 그치? 그 상황에서 잠깐만 전체 얘들은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 함께 움직일 거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시그마 M분의 시그마 F. M분의 합하면 얼마? 2, 3, 4, 9. 힘은 18밖에 없어. 왜냐고? 밑에 아마 마찰력을 무시한다라고 됐을걸? 마찰은 없어. 마찰은 없는 상태에서 잡아 당길 거니까 18N밖에 없어. 그럼 가속도 크기가 얼마? 2. 그 다음 F는 MA. F가 뭐지? 알짜 힘.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몇 뉴턴? 4뉴턴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몇 뉴턴이? 6뉴턴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몇 뉴턴이? 8뉴턴이. 이렇게. 됐어? 해놓고 볼게. A 가속도 얼마인가? ABC 가속도 다 같대. 2m/s. 오.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6뉴턴. 맞지? 그 다음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봤을 때 얘를 끄는 힘은 몇 뉴턴? 8뉴턴. 그러면 C를 끄는 건 이 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얘가 8뉴턴이니까 이거는 얼마? 장력이 8뉴턴이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봤을 때 A는 분명히 왼쪽으로 18뉴턴을 당겨지는데 얘의 알짜 힘이 얼마? 알짜 힘이 4뉴턴. 그러면 여기서 4뉴턴만 지가 쓰는 거지. 그럼 남은 거. 오른쪽, 왼쪽 중에 왼쪽 힘이 더 세요? 얼마만큼? 4만큼. 그럼 이렇게 당기는 힘이 몇 뉴턴? 14뉴턴. 이 말인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 장력은 14뉴턴. 여기 장력은 8뉴턴.
그때그때 편한 것들이 있어. 편한 것들이. 그 다음 또다시 연습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물체가 연결되어 있다. 전체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R자 힘을 구하고. 그러면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이쪽에서 외력 18N과 이쪽 P가 당기는 힘이 있다. 그런데 왼쪽으로 4N이 R자 힘이란 말은 제가 얘보다 4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니까 P는 14N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C는 여기 줄이 당겨주는 것밖에 없어, Q가. 그런데 얘의 R자임은 몇 뉴턴이냐? 8뉴턴인 거야. 그러면 실이 얼마로? 8뉴턴으로 당겨줘야 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PQ, 장력의 B는 3대 4일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땡. 됐지? 넘어갑니다. 자, 16번. 16번 되는 거. 자, 약간 어려운 건데 저번에 보니까 너희들 잘 알더라고. M인 물체가 M인 물체가 Emin 물체가 얘는 올려져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 그런데 이건 세로로 도르래로 연결해서 방향 바뀐 다음에 늘어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중력 얼마? 중력 가속도 G라고 됐어. 확인. 그리고 마찰 X, 마찰 실무계 이름 무시한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 G이기 때문에 어떻게? EMG만큼 힘이 작용한다. 자, 잘 생각해야 돼. 전체 R자임이 얼마일까? R자임이 그때 그랬지? 너희들 그때 다 맞추더라. M, EM, MG, EMG 합력 얼마? 아래쪽으로 3mg 아니라 그랬지? 반대쪽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아래쪽이 아니다. R자임이 mg다. 중력. 그럼 이 R자임 알고 질량 합을 아니까 A는 시그마 M분의 시그마 F 얼마 분의? 4M분의 mg 가속도 얼마? 4분의 1g 됐어? 그럼 선지 기억 어때? 맞지? 선지 기억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선 A만 딸랑 떼올게. 이게 A였는데 A는 잠깐만 R자임이 얼마일까? R자임 MA지. 얘 올라가는 거 맞아? 올라갈 거고 옆으로 갈 거고 내려갈 것 같다. 그치? 이쪽 힘이 더 세니까 R자임이 M이었으니까 R자임 4분의 1 MG. 지금 원래 이거 아래쪽으로 중력이 4분의 4 mg. 왜 4분의 4예요? 통분한 거야. 통분. 그럼 이런 R자임 위로 나니까 이쪽에 힘이 더 세다는 얘기지. 그치? 얼마만큼? 얘만큼 더 세면 돼요. 이거보다 얘만큼 더 써요. 4분의 5 mg. 그치? 이게 장력인 거야. 얘가 장력인 거야. 근데 미안해. P, 이 실, P가 A를 당기는 힘, 장력 P, 4분의 5 mg, 땡. 그 다음, 디귿. 얘들아, 여기 중간에 B가 있었단 말이야. 얘가 B가 있었는데, 왼쪽에 거 P, 오른쪽에 거 Q. B한테는 두 개의 장력밖에 없어. B한테는 이쪽으로 P가 당기고, 오른쪽으로 Q가 당기고. 근데 얘를 R자임이 얼마? A가 4분의 1이라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mg지. 누가 더 셌어? 얘가 더 세야지. 그치? 얼만지는 아까 P가 4분의 5라 그랬었지. 4분의 5 mg. 그럼 얘가 4분의 1만큼 더 세요. 4분의 6 mg. 이렇게 될 거야. 확실한 건 Q가 당기는 힘이 같진 않아. 자, 어차피 있는 거 다 해보자. C는 2m짜리다. 아래쪽으로 R자 힘이 4분의 2 mg가 될 거고, 중력 2mg였으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은 4분의 8 mg 통분 다 했다. 장력 위로도 똑같이 얼마? 4분의 6 mg. 누가 더 커? 아래가 더 커. 얼마만큼? 4분의 2만큼. 정확하네. 맞네.
이해됐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기억만 맞다. 됐습니까? 우리가 7페이지까지 마무리한 것 같아요. 7페이지까지 마무리했고. 자, 13페이지. 13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느냐? 아, 우리가 뭐였지? 물체, 평형상태, 그리고 돌림인 평형,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완전히 생소한 것 같지만, 대충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물체가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예전에 힘의 평형만 이야기했는데, 돌림 힘의 평형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돌림 힘의 평형, 돌림 힘. 완전 처음 들어봤다. 자, 기억. 1번. 13쪽. 1번. 첫째 줄. 모양이 대칭 동그라미, 균일한 동그라미. 모양이 대칭이고 완전히 밀도가 균일하다. 그럼 얘는 무게중심은? 무게중심? G? 아래 위로 절반, 왼쪽 오른쪽 절반. 완전 중점. 거기 4m 길이라면 이렇게 2m 됐을 때 여기에 무게중심 G가 있을 거다. 1번 2m. 2번 문제 야구 방망이. 얘는 불규칙하지. 불규칙하면 쌤 뭐라 그랬지? 입자 질량이 많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다. 자, 박스 안에 둘째 줄 불규칙한 물체를 떠받칠 때 어디를? 야구 배트 이렇게 뚱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만약에 요쯤 있다 치면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존재할 수가 있다. 됐지? 그래서 무게중심 그러면 자 밑줄 합니다. 힘평형 밑줄. 힘평형. 또 무슨 평형? 돌림힘평형 밑줄. 힘평형과 돌림힘평형을 이루었다. 물체가 정말 평형이다. 안정되게 있을 거다. 여기 무게중심인데 딱 받치면 정지. 됐지? 3번 문제. 3번 문제. 어렵지 않아. 자, 요거 뭐였다? 토크. 다른 말로 돌림힘. 다른 말로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힘. 토크는 FR. 힘 곱하기 발 길이. 그러면 선생님 설명할게. 받침대가 있고 이렇게 받침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물체가 10kg이거든. 얘라 우리 킬로그램 안 중요해. 힘인데. 1kg 힘은 얼마? 9.8N? 에이, 됐다. 10으로 해라. 10. 중력 가속도 G 10. 10N이라 할게요. 이렇게. 됐지? 그럼 어디에? 균일하게 되면 물체 중점에 무게중심 G가 있고 무게중심이 얼마? 100N 힘. 이렇게. 그러면 무게중심 때문에 어느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해. 그럼 나는 손을 이렇게 위로 떠받쳐야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할 거고 시계 반대 힘이 다 같으니까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면 돌림힘은 FR 곱이지. 얘가 같아야 되는 거라. 그럼 전체가 몇 미터짜리? 4m짜리라면 FR. 다시 한번 전체에 여기를 축으로 하고 축에서부터 거리가 1대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m 되는 지점에 몇 뉴턴? 100N이다. 그러면 4m 되는 지점에서 몇 뉴턴? 위쪽으로 그치 50N만 좀 되면 FR 곱이 똑같겠네. 자 봅니다. 1번 막대 무게중심은 받침대부터 몇 미터? 2m 떨어진데 무게중심이 있다. 2번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받침대를 회전축 밑줄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면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힘 토크 돌림힘은 뭐라고? FR 100N 곱하기 2m. 자 얘는 안 적어도 좋아. 근데 이건 꼭 적어. 토크 FR 200N 무슨 방향? 그치 그림에 체크했지? 파란색 시계 방향이다. 3번 손이 막대 받치는 힘은 얼마여야 될까요? 라고 하면 그래 팔 길이가 2배니까 힘은 절반만 준대. 50N. 4번에 받침대가
받침대는 막대로 얼마를 받쳐야 돼? 이렇게 된 거야. 자, 거기다 적어놔. 4번에 힘평형 어떤 물체가 있다. 아래쪽으로 되는 힘이 몇 뉴턴? 100뉴턴이라면 이 물체의 위쪽으로 50뉴턴으로 손이 좋고 이 받침대는 똑같이 위아래 힘이 똑같아야 될 거니까 50뉴턴의 힘을 위로 줘야 될 것 같다. 미안한 사과를 하나, 쌤이 원래는 힘 길이는 이게 화살표 길이가 힘 길이에 비례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 방향만 지켰다 그냥. 그거만 일단 인식을 하고. 그럼 정답 몇? 50뉴턴. 받침대 힘 받쳐야 되고 손이 위로. 힘평형은 위쪽으로의 힘과 아래쪽으로의 힘 크기가 똑같다. 이렇게 될 거다. 자, 넘어갑니다. 4번. 구조물의 안정성. 구조물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첫째 줄 평형 상태 네모박스 평형 상태 유지해야 된다. 혹시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지더라도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무슨 력? 복원력이 작용하면 되겠다. 셋째 줄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무슨 lực 작용하면? 복원력이 작용하면. 됐지? 그래서 기억이 복원력. 셋째 줄 끝에 이때 물체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힘평형? 그래, 가장 중요한 건 힘평형, 돌림힘평형 둘 다가 지켜져야 한다. 셋째, 동시에. 5번 문제. 물체가 놓여있다. 아, 오케이. 이렇게 밑에가 뾰족한 이런 물체는 받침면 상당히 좁아. 무게 중심이 이 위에 있으면 무게 중심의 작용선, 힘작용의 연장선 상에 받침면이 더 들어와야지 평형이 유지가 될 거다. 오른쪽 되면 잘 넘어져. 자, 괄호 안에 뭐 들어와야 될까? 우리 어제 열심히 했다. 무게 중심의 작용선이 받침면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평형이 유지가 되지. 근데 여기서는 받침면을 벗어나면 동그라미. 벗어났으니까 뭐가 작용할까? 회전, 돌림 힘이 발생해서 넘어질 것 같다. 이랬지? 6번, 구조물의 안정성. 구조물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평형이나 돌림 힘이 어떻게 동시에 유지가 돼야 돼. 동시. 두 가지가 다 유지가 돼야지 평형이 유지가 된다. 2번,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조물의 평형이 깨어졌을 때 받침면이 그래서 어떻게? 아래쪽이 널찍하고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면 왼반 힘 기울어져도 괜찮다겠지. 무게 중심은 낮고 받침면의 넓이가 넓고 그럼 평형이 유지될 거다. 대표적인 게 오뚜기. 그치? 그래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겠다. 3번에 타워 크레인. 그치? 힘평형, 돌림힘평형 둘 다 지켜져야 된다. 됐습니까? 13쪽 아래쪽에 빈칸 채우기. 첫 번째, 물체 운동 상태의 변화 없이 밑줄 쫙. 운동 상태가 변화가 없대. 그럼 유지를 한대. 무슨 상태? 평형 상태. 그러니까 평형 상태. 2번. 그 다음 거.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힘평형? 힘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동시에 동그라미 만족해야 한다. 그러면 그 밑에 힘평형은 지금 저번 시간에 그랬어? 위쪽, 아래쪽, 얘들 이 합력이 제로가 돼야 돼. 합력이 0이어야 된다. 돌림 힘의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얘들이 같아줘야겠다. 그치? 돌림힘의 합력이 0이다. 4번에 물체를 이루는 전체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점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자.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그래서 무게중심 G. 그치? 무게중심. 구조물이 안정된 상태를 정지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무게중심의
연장선, 작용선이 닫힌 면의 안쪽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거다. 보건력이 작용한다. 무게중심의 위치가 낮을수록, 닫힌 면이 넓을수록, 동그라미 7번, 안정하다. 마지막, 오뚜기는 평형 위치에서 버스한 물체를 밑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무슨 력? 복원력이 있을 거다. 됐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뒤에 다시 우리가 힘평형, 돌림힘평형에 관련해서 14페이지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일단 요 단원을 마무리하자. 14쪽. 14쪽. 자, 파일의 14쪽. 첫 번째, 무게를 재는 손저울. 쌤 이거 어릴 때 본 것 같아. 쌤이 어릴 때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저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과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전체 길이가 얼마였냐면 60cm 손저울이라고 있어. 60cm. 그런데 중심이 있을 거고, 첫째 줄, 손저울이 수평을 이루어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눈금이 짜글짜글 있었던 것 같아. 쌤 봤을 때. 저울의 막대는 60cm이고 질량이 0.5kg이다. 얘가 동그랗게 원통형이다. 그래, 0.5kg이라고 얘의 중력 5N 이렇게 해도 되겠어. 중심에 무게 중심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어디에 60cm 중에서 10cm 떨어진 이 점에 줄을 하나 매달아 놨어. 그리고 이 끝에 물체가 매달려 있어. 나는 손을 어디서 잡고 있느냐? 여기서 3등분 했네. 10cm 지점에 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치? 자, 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일단 쌤 한번 돌아서 갈게. 옆에 빈 여백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게. 어딘가 축을 정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거 큰일 났어. 왜요? 그래. 아직은 감이 안 오겠지만 5N의 힘이 작용하고 추가 1kg이란 말은 이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할 거야. 근데 손이 위로, 이 손이 주는 힘은 모를걸? 물체가 있지. 쌤 좀 전에 읽었을 때 물체 무게가 없어. 물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 있을 건데 이걸 또 몰라. 두 개를 다 모르는 거지. 질문은 뭐야? 손이 줄을 당긴 힘이야. 내가 정말 구해야 되는 이거다. 이따가 정말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뭔가를 축으로 정해야 돼. 어디로 축으로 할까? 나 여기를 축으로 할래. 중심을 여기 축으로 정한다면 1번 힘평형, 2번 돌림힘 평형, 돌림힘 평형. 그치? 힘평형 위로 아래로. 위로 되는 거 있어? F손. 아래로 되는 거 있어? 10N, 5N, F 물체. 이렇게. 돌림힘 평형. 얘가 축이지. 물체 무게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게 하겠지. 손이 잡았다기면 이렇게 돌아가게 하겠지. 맞지? 그럼 지금 파란색은 어느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데, 그에 반해서 여기 이 물체에 작용한 무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하는 건 축. F 물체 곱하기 30cm. 그러면 시계 반대는 두 개 파란색. 왼쪽 축부터 이야기하면 F10 곱하기 R 길이 10cm. 축으로부터 거리. 손, F손 곱하기 얼마? 20cm. 됐어? 그럼 얘를 위에 거 밑에 거 연립해야 되지. 정리부터 좀 먼저 할게. 정리부터. F손은 15 곱하기 F물체. 이거는 F물체, 이거 000 좀 날려도 안 될까? 맞지, 그치? 그러면 F물체 이쪽에 있었다. F물체
F손, EF손, 얘 이항했다 치자. 마이너스 10. F 물체 3배. 됐나? 연립을 해야 돼. 어떻게? 위에 거 2배에서 밑으로 빼도 되겠지. 위에 거 2배에서 밑으로 빼자. 위에 거 2배 하면 이쪽이 없어질 거고. 위에 거 2배 30에서 빼면 40. 위에 거 2배 밑으로 빼면 마이너스 F 물체. 됐어? 그러면 F 물체가 얼마? 40. 그럼 F 물체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F 손은 55. 됐지? 길어. 쌤 이렇게 안 할래. 자, 바레이. 이렇게 한다. 우리한테 이렇게 긴 막대가 있었고, 중심에, 무게 중심에 해당하는데 5N. 여기에 3등분 했는 것 중에서 이쪽에 아래쪽으로 10N. 물체가 매달려 있기는 하지만 내한테 묻진 않았어. 어떻게? 위쪽으로 여기서 손으로 힘주는데 얘만 물은 거지. 그러면 우리 얘는 구해야 돼. 하지만 이 물체 모르지만 이걸 축으로 잡아버린 거야. 완전 편하대, 바레이. 그럼 얘를 축으로 잡았지. 축으로 잡으면 또 얘들 시계 반대, 얘들 시계 반대. 맞나? 잡아당기고 이거 힘주면 시계로. 그러면 시계 반대. 돌리면 평형 한 번으로 끝날 거야. 몇 센치? 40cm. F, R 플러스 F, R. 시계 방향으로 F, 손. R, 10. 자, 000 다 날려도 되겠지? F 손은 40 플러스 15. F 손 55 뉴턴. 끝. 그래, 봐봐. 이게 스킬이 뭐냐면, 얘들아, 묻지 않았는 걸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얘도 모르는 거, 얘도 모르는 거. 하지만 물었는 게 손에 힘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르는 미지수 되는데 여기를 축으로 잡아버리면 이렇게 간단해져. 그치? 그래도 토크는 뭐라고? FR 끝. 이렇게 된 거지. 됐어? 자, 2번, 3번이 사실은 수능에 나오던 형인데, 자, 지금은 물리2에 있다가 다시 물리1으로 이사를 옵니다. 교육과정에. 자, 밑에 봤을 때 생소할 수 있다. Q2. 천장에 실이 매달려져 있어. 그리고 실에 매달린 막대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꽤나 긴 것 같아. 3L 길이야. 3L 길이 막대가 있고, 이 막대 이렇게 F1, 여기에 F2. 그리고 이 3L에 해당하는 걸 얘를 3등분해서 여기에 L 지점에 뭔가를 매달아 놨대. 몇 킬로그램짜리? 5kg짜리 물체를. 그리고 이 막대는 몇 킬로그램이냐면 4kg짜리래. 근데 추가 닿여있는 그 지점쯤에 또다시 막대가 하나가 있는 거야. 막대가 하나가 있고, 이 막대 끝에 몇 킬로그램짜리가 있냐면 2kg. 그리고 막대, 그럼 위에 거 3L인데 L 지났으니까 이거 2L일 건데 1대1. LL 지난 지점에 받침점이 있대. 이 모든 게 평형을 유지한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밑에서부터 생각해봐. 얘가 평형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거리가 L이고 L이니까 어차피 이 물체의 무게 중심에 받침점이 있을 거고, 그 왼쪽 오른쪽 무게가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에 2kg의 추가 작용해서 아래쪽으로 20N이라면 이 공이 올려져 있어도 이 공 5kg 중에 아래쪽으로 2kg은 아래로 눌러서 20N의 힘을 동일하게 줘야만 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지. 됐어? 그럼 3kg 어떻게 해요? 3kg은 위에 매달려 있는 거야. 위에 매달려서 이거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얼마?
3kg이다. 요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평형을 이루었다면 밑에 걸 먼저 해결해야 돼. 좌우 길이가 똑같으니까 같은 무게로, 같은 힘으로 눌러줘야 될 거다. 그러면 여기 5kg짜리 매달았어도 2kg을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고 3kg 위에 있던 막대를 잡아 당기는 힘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막대, 지금 다시 한번 확인. 전체가 좀 삐뚤한데, 왜 이래 됐을까? 자, 천장이 있었고, 이거 3L짜리인데, 여기는 3kg, 3kg, 30N의 힘이 작용. 무게 중심, 여기 1.5L 된대. 여기서 얼마? 40N의 힘이 작용. 그리고 이쪽에 F1, 이쪽에 F2. 자, 역시 아까 쌤이 뭐라고 했지? 모르는 힘이 지금 두 개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축으로 잡아버려. 그럼 만약에 여기를 축으로 잡아버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얘는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얘는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이 작용하겠지. FR 올 거다. 자, 아까 요만큼이 얼마? L. 여기는 중심까지가 얼마? 1.5L. 이까지는 3L. 그러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똑같을 거다. 시계, FR 반시계. FR로 할 거다. F, R. F, R. 는 반시계 방향 F2, R. 이렇게. 됐어? 이런 혹시 L 다 날릴 수 있지? L 다 날릴 수 있어요. 왼쪽에 거 얼마? 30. 40을 1.5배 하면 60. 그럼 3배의 F2가 되겠네. 그치? 그럼 합이 90이었나? F2가 얼마? 30.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다음 어떻게 보죠? F1, F2는 힘평형으로 할 거야. 힘평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위쪽으로 되는 거랑 아래쪽으로 되는 거랑 똑같을 거야. 위쪽으로 되는 건 F1도 있고 F2도 있고, 아래쪽으로 되는 건 이거 두 개. 30 더하기 40. 70. 그러면 F1은 40이 돼줘야 한다. 고난도다. 일단 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래쪽 부분에서 평형을 먼저 찾고, 그래서 이게 2kg 때문에 여기 이 5N짜리가 5kg짜리가 어떻게 분산될 거다? 밑으로 누르는 게 2kg에 해당하고, 위에 거 잡아당기는 형태로 몇 kg? 3kg 힘이 작용할 거다. 얘가 중요하다. 첫 번째 법문. 두 번째.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두 개나 있고, 여기서 누르는 힘이 두 개나 있었지만, 얘와 얘 둘 다 모르더라. 이거 30, 40 알면 뭐해? 이렇게 됐을 때, 그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축으로, 여기 축으로 해도 똑같아. 이쪽을 축으로 한다면 시계 반대, 시계로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거다. 그래서 축을 정한 다음에 돌림인 평형, 토크 평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한번 힘 평형을 쓰면 F1, F2를 둘 다 구할 수 있을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된다. 이랬지? 좀 어렵습니다. 자, 생각도 좀 해줘야 되고, 이렇게 패턴, 그치? 문제풀이 과정,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익혀줘야겠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는 뭐냐? 자, 보자. Q3. 세 번째 문제. 생각보다 수월해. 4kg짜리 막대가 있다. 그럼 여기 4kg짜리 막대가 있으면 무게 중심에 40N의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지. 근데 받침점이 어디 있느냐? 전체 이게 6m인데, 그러면 3m 지점에 있었을 거고, 요거 1m 떨어져서 받침점.
그리고 여기 끝에 받침점. 네? 그리고 여기서 1m 떨어져서 물체가 하나 놓여 있다. 몇 킬로그램짜리? 1kg짜리. 몇 뉴턴? 10뉴턴. 이거 아까 문제와 똑같아. 뭐라고? 받침점 위로 힘이 작용할 거야. 받침점이라면 위로 힘이 작용할 거야. PQ는 대신 원투로 적어버렸다. 자, 그럼 뭐로 할까? 지금 아까 어떻게 했겠지? 모르는 게 2개 있으면 여기를 축으로 해버리자. 축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FR 돌리민 평형부터 먼저 쓴다 그랬지? 토크 평형부터 먼저 쓰자. 얘는 아래쪽이니까 이거 힘주는 거 위쪽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 시계 반대 방향. 얘는 무게가 있을 거니까 시계 방향. 그럼 토크 평형이기 때문에 시계랑 반시계랑 똑같다. 시계 40. R 얼마? 절반 3m. FR. 얘는 얼마? FR. 전체 6에서 1만큼 빠졌다. 5m. 시계 반대는 F2. R. 4m. 이렇게 되겠지. F2. 120. 50. 4 F2. F2가 얼마일까? F2 170을 4등분 해라. 170 45가 됐나? 45. 자, 그러면 다 나왔어. 잠깐만. 45가 맞나? 45. 아, 없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45. 그러면 아래 위로 무게 합이 얼마? 50. 돌리민 평형에 있으면 힘 평형. 위쪽, 아래쪽. 위쪽은 받침점에서 받치는 거. F1, F2. 아래쪽 40, 10, 50. 그럼 끝. F1은 5 뉴턴, F2 45 뉴턴. 우리가 그러면 F1이 이게 P, 이게 Q,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정답 몇 번? 1번 되나? 1번. 수고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일단 지금 여기까지 했던 것만 해도 칭찬.